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있고 또 예전만큼 이제 구독자 수 물론 제가 또 열심히 영상을 안 올려서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독자 수가 뭐 늘어나지 않으니까 뭘 해야죠. 동기부여가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를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채널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사회에 뭔가 던지고 싶은 얘기, 그리고 제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는 상관없지만 좀 구독자 수는 그래도 어, 옛날만큼이나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제가 뭔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어,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계속해서 좀 메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또 한번 이쯤에서 어,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계속해서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렇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상승을 보이다가 또 이 15,000원 어떤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다시 꼬라박았고요. 아, 이거 제가 참는데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 떨어지는 거를 제가 언제 사야 되나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물론 제가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 거는 알 거기 때문에 오늘 뭐 13,410원에 제가 매수를 했다는 거, 뭐 소량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저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팔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시점에 제가 방송을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침체의 이 상반기, 올해 상반기 제가 힘들 거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체의 상반기가 이제 저물어 간다. 왜냐면 지금 이제 5월 중순입니다. 어, 6월까지가 사실상 상반기죠. 근데 이제 5월 중순이고 6월 넘어가고 지금 굉장히 큰 이슈,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씩 요즘에 완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뭔가 치킨 게임처럼 뭔가 이 끝물을 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관세 숫자들을 보다가 이제는 그냥 너무 센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몇십 프로의 관세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전쟁도 조금 뭔가 정리되어 가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제 상반기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도, 사법 시스템, 그리고 경제, 내수 다 죽었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어? 완전 대출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특례 대출 해가지고 부동산은 부동산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거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 물가도 높고. 그러니까 내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수가 죽으니까 당연히 뭐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힘들고 이런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와도 이게 쉽사리 이게 경제가 금세 일어날 것인가 하는 솔직히 의구심은 있습니다. 워낙
지난 정부에서 워낙 망쳐놨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던 것도 조정을 못 받고 계속 뭐 좀 더 하려면 조정하려면 살려놓고 조정하려면 또 살려놓고 해서 이 거품이 어마어마하다. 그게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채죠. 이거는 뭐 국가, 개인, 기업 할 거 없어요. 전부 다 부채에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차이가 크다. 너무나도 크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똑같은 사양과 똑같은 뭔가 그런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채권을 사겠습니까? 어디 걸 사요? 한국 걸 사겠어요? 어디 걸 사겠어요? 당연히 미국 그걸 더 선호하겠죠. 같은 값이면. 그런데 같은 값이어도 미국 걸 선호할 건데 훨씬 더 2배나 되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득이 있는 거야. 미국이 똑같은 값이어도 미국이 좋은 건데 거기다 미국은 더 큰 2배의 이익을 줘, 한국보다. 당연히 돈이 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금리 인상 못하는 이유 알아요. 저도 압니다. 알아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누가 이거를 감히 금리 인상을 지금 하겠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럼 우리 바꿔 얘기해 봅시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납니까? 보장돼요? 없어요. 보장되는 거 없습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일본이 보여줬잖아.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초저금리 계속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면서 했지만 일본 경기 살아났어요? 살아 안 납니다.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못한 나라예요, 사실. 몇몇 분야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잽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경제를 제가 볼 때는 그냥 감으로 봤을 때 그냥 최소 30년 전으로 후퇴시켰어. 이거를 하루아침에 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은요, 분명히 우리가 고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이 이 경제에 맞게 나라 국가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단의 이해타산에 맞게만 뭔가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 잠깐 하다가 또 정권 맡기고 하면 또 죽어버리고 또 이상한 거 또 살리고 쓸데없는 부동산에다가 계속 돈 풀고 그래서 돈 삥땅 치고 돈 뭐 자기 친한 기업에다 돈 갖다 바치고 이상한 사업 해가지고 그다 다 돈 꼬라박고 자기도 뒷돈 챙기고 하겠죠. 이렇게 이 국가의 어떤 역량 같은 거를 역량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롯이 국가 발전에 쓰는 것이 아니라 허튼데 자꾸 쓰고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지속이 안 돼.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상법 개정에도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치인들 누구랑 친하겠어? 기업인들 재벌 총수하고 친한 거예요. 정치 자금도 뭐 알게 모르게 뭐 받을 거고 뭔가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그 소수도 아니지 극소수의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있다. 크게는 상법 개정 이거 분명히 되겠죠. 예. 지금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상법 개정 될 겁니다. 상법 개정되고 나면 진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건 상법 개정하자마자 뭐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런 방식의 기업 운영은 이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머리 아플 거예요. 진짜 그 온갖 소송에 휘말리고 머리 아프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기업의 어떤 역량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어떤 사유화라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회사는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주주. 그거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영권이 있으니까 네가 경영하는 거 맞지만 나도 너와 같은 주주다. 그러니까 너도 주주고 나도 주주이기 때문에 네 이익과 내 이익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같은 어떤 주주의 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이유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뭐 어떻게 해요? 뭐 상속부터 해가지고 또 승계 작업 이런 거 지배 구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헛질하는 거죠. 그걸 이제는 못 한다 이겁니다. 하면은 소송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선진국까지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시대에는 대대적인 이런 좀 개혁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침체의 2025년 상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저물어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사야 되겠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면 혼돈의 시기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제가 일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죠. 국내, 주식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있고, 삼성 SDI. 요즘에 삼성 SDI 안 좋아요. 그죠?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SKT, 요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또 어때요? 인텔, 리비안, 그리고 화이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보면 뭐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5만원 초반에 사가지고 58,000원대에 제가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아직 그래도 보고는 있어요. 삼성전자를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손이 탁탁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볼 때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화이자와 SKT는 뭐다? 배당주. 근데 단순히 고배당주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의미의 어떤 또 기업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을 하는 겁니다. SKT랑 화이자. 물론 최근에 SKT가 또 해킹 뭐 알겠습니까? 제가 미리 알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사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SKT는 경고에 잘 안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봤자 4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올 때 조금씩 사는 겁니다. 어차피 목표는 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다. 그리고 이 나머지를 보시면은 뭐가 공통점으로 이어집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삼성 SDI, 리비안, 인텔. 실적이 현재 저조하다. 그죠? 실적이 저조한데 곧 실적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기업. 흑자 전환.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금 왜냐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안 좋죠. 예, 푸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텔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이제
그 CEO가 바뀌고 나서 굉장히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높이고 있고, 착착착착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인텔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번 오히려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 실수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텔도 그렇게 머지 않은, 저는 이 모든 종목들이 2026년 인텔도 마찬가지, 리비안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 2026년에는 이 모든 종목들이 다 흑자 전환, 뭐 그 전에 흑자 전환 하는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업체들이 다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보드 디스크는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노보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실적이 엉망인 기업도 아닌데, 왜 이걸 노보드 디스크를 샀냐? 또 1111가 있는데, 왜 1111 말고 노보드 디스크를 샀냐? 이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노보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제가 분할 매수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안 탑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경기 안 타요. 우리 바이오 쪽은 경기 안 탑니다. 하지만 뭐 인텔, 리비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기를 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비들을 많이 넘겼다. 물론 거시적 환경에서 오는 어떤 위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부채 같은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 근데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상하는 충격은 충격이 아니에요.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뭐 엔트레이딩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엔트레이딩이 일어나니까 발작을 일으켜 시장이. 왜?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율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환율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거의 뭐 1,500원대 가까이 갈 정도의 환율이다가 지금 막 1,390원대까지도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수출을 하는 달러를 버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깜짝 놀랐죠. 네. 아무튼 이런 환율 추세도 지금 뭐 그냥 우리 옛날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절상 요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런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단순하게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미국의 시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것과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어디다가 우리가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미국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종목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금방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반대로 뭐 엔비디아나 우리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단기간 상승을 많이 했다. 이런 종목들은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왜냐면 이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스트레스가 높아져요. 예민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주가를 크게 조정받고 있던 이런 종목들은 환율이 빠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얘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상승하는 어떤 그 폭이래 됩니까?
상승률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환율 대비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거를 바라봐야지 단순하게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은 미국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짜고 있는 그것들은 시장에 크게 영향 안 받거나 그리고 꾸준히 매출을 내고 그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도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는 경기에 어떤 영향이 좀 덜한 그러면서도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서 이제 내년 안에는 모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그 중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뭔가 안정에 어느 정도 한 몇십 프로 전체의 투자 규모에서 몇십 프로를 가져가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장점은 뭐냐면 하방 압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목 10% 떨어질 때 얘들은 그냥 2% 3% 떨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빠질 게 없어. 그래서 조금 충격이 오고 침체가 오더라도 잘 버티는 거예요. 의외로 적자인데도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잘 버틴다 이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넘어갈수록 이제 경기가 살아날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숙제들이 좀 있어요. 전 정부가 사고 친 게 너무 많고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게 많기 때문에 쉽게 살아날 건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워낙 부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거에 잠재력에 비해서 너무 부채가 너무 많아.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탕감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열심히 산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 정부에는 미친 짓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고통이 따른다. 특례 대출 이것만 그냥 특례 대출이란 건 이런 것만 안 해도 부동산은 곤두박질 칠 거예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왜냐면 특례 대출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다 나라 빚이에요. 그 특례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혜택이 들어가잖아요. 이자적으로 굉장히 혜택이 들어가는데 그 혜택이 뭘로 들어가냐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일부러 싸게 받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 그 이자, 비는 이자. 원래는 지금 4%인데 뭐 3% 해줄게 이러면 1%가 비잖아. 그럼 1%를 누가 주냐면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특례인 거예요. 근데 그 1% 국가비 누가 내란 수계가 자기 사비로 충당하겠습니까? 다 국가 빚인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떠받쳐 왔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거 특례라는 거 이것만 없애버려도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요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저는 올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 이거를 자꾸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더 낮춰가지고 경기를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 안 살아나요. 금리 낮춘다고 경기 살아나지 않습니다.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영업자를 예를 들어 봐요. 자영업자 우리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대출 이자나 대출을 못 갚고 있는 거야. 연체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달에 이자를 200만 내다가 이거를 낮춰줬어. 한 170만 원만 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70만 원 내가 이자를 200만 원 내다가 170만 원 내면은
물론 도움은 되지만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자가 조금 낮춰졌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냐고. 장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자를 낮춰주면은 경기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이자를 낮추면은 그 낮아진 이자, 그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일어나고, 일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그 일자리에서 돈을 번 임금 노동자들이 또 돈을 쓰고, 이런 이제 선순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닌데 자꾸 무작정 금리만 낮추면은 거품만 계속 낀다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조금 인텔처럼 썩어 빠진 것들은 도려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고통이 따르겠지. 고통이 따르겠지. 근데 그것을 또 총대 맬 또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일본이 적꼬라지가 난 거예요. 응? 절대 아무 고통 없이, 국민들이 아무 고통 없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절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서서히 해결할 생각도 하지 마라. 서서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뭐 정치인이 다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좀 확실히 이 부분은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적어도, 의도적으로 뭐 부동산을 폭락시키면서 부채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부동산은 시대가 끝났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가 발을 빼는 그 과정에서 부채 자기가 정리하고 팔고 빚 갚고 이런 어떤 그렇게 통해 가지고 금리를 올려서 확 도려내는 것보다 조금은 빠르게, 그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이것을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갈 거예요? 이거 안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런 이제 6월 이후, 대선 이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다? 늘 얘기하듯이 그냥 기다렸다가, 이거 솔직히 말이 쉽지 이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15,000 몇백억까지 올랐다가 이게 이렇게 지금 13,000 몇백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쉽지 않아.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늘 뭐라 했습니까? 지지선 이런 거 오면은 사야 돼. 여기서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행동에 옮겨야 된다. 언제까지 이걸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비단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SDI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거를 잘 보고 사야 된다. 그냥 무작정 오늘 2% 떨어지니까 조금 지금 사고, 그 다음날 또 1.5% 떨어지니까 조금 사고, 3% 떨어지니까 조금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기 분석과 지지선 저항선을 놓고 내가 원하던 그 금액에 도달했을 때는 행동에 옮겨야 되는, 지금의 이 침체의 상반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좋은 주식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어떤 싹을 보는, 저는 왜냐면 푼돈 벌고 싶지 않거든. 저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푼돈 벌려고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삼성전자 5만원대, 5만원, 딱 그냥 5만원 초반이죠. 이때 매수할 때 삼성전자는 큰 돈 벌려고 하는 종목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률로 봐야 되겠죠. 수익률.
수익률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대박인 그런 종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5만 초반에 사서 몇 번 불타기 좀 하다가 58,600원인가 700원인가 이때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만 원 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용돈벌이, 용돈벌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타 종목들은 좀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저는 이러한 지금 이런 시국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은 대선이 끝나고 내년이 되고 올해 상반기가 되고 내년이 됐을 때는 이 기업들이 흑자 전환으로 지금은 적자 구조지만 흑자 전환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다시 한번 다시 열릴 것이다. 근데 그 와중에도 혼돈의 세계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SK텔레콤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걸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뭐 움직일 수 있겠지만 크게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고배당을 준다 이겁니다. 그 고배당을 또 받아가면서 요 시기를 이렇게 좀 믹스시켜서 제가 볼 때는 그 고배당주랑 아닌 종목들의 비중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크진 않습니다. 한 2대8? 한 3대7, 2대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배당주가 한 2, 3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한 7, 8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침체의 상반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6월 이후에 있을 그 변화에 대해서 미리 해야 된다. 나중에 돼가지고 또 쫓아가면서 또 뭐 추격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 그동안 봐왔던 좋은 종목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좋은 가격에 온다면은 매수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런 혼돈의 어떤 침체의 이런 올해 상반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왜 이렇게 빨리 재무가 이제 일단은 찍히는 거. 현재로서까지는 안 찍혔잖아.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싱가포르 회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제가 뭐랬습니까? 그냥 얘들은 아무리 무슨 뭐 대외적인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래도 있잖아요.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어느 특정 선까지만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약이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는 그냥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냥 찍힐 그날만 기다리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획기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역동성을 가져오는 것은 최장암 신약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시간에 투자하세요. 제가 요즘에 파마 리서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파마 리서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 번씩 진짜 다른 종목 보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보기만 봐도 속이 뿌아집니다. 아무튼 좀 힘든 시기, 곤란의 시기지만 이 시기를 잘 이용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또 크게 또 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세요. 특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